원고지도. 일단 이거의 포인트가 상징성 좀 큰데, 반복되는 제목이 원고지잖아요. 원고지는 딱 틀이 규격화되어 있죠. 반복되는 틀 안에 사는 현대인. 인물 그리고 무대 장치 필요하고, 갈래랑 성격 뭐 이런 거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일단 이 원고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옷을 보시면 굉장히 원고지처럼 보이는 이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원고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고요. 원고지 옷을 통해서. 그래서 이 원고지는 상징적으로 교수의 돈벌이 수단인데, 사실적인, 이건 결국에 사실적인 신분을 표현하고, 규격화되고 반복적이에요. 규격화되고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3. 교수의 원래 직업은 연구예요. 연구. 공부하는 게 직업이야. 교수는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 아니야.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나 강사들인 거고, 교수의 원래 본업은 연구인데도, 교수임에도 현실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단절된 인간관계 상징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상징이죠. 원고지의 상징.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갈래에서 필기할 게 조금 있는데, 갈래를 볼게요. 자, 일단 현대 희곡이고요. 희곡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면, 뭐 서사 문학이랑 비교하는 거가 나오겠죠. 소설이랑 비교하는 게 나올 건데, 소설이랑 희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부조리극이라 그랬잖아요. 부조리극. 얘도 이거랑 관련해서 필기할 게 있는데, 1. 저는 쓰고 지우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쁘게 잘 쓰세요. 제가 팔이 안 닿아요. 1. 순환적 구성. 일단 포인트는 뚜렷한 사건이 없어요. 이거 이제 진도 나가서 아시겠지만, 얘네가 그냥 원고지 타닥타닥 쓰고 대화하고 요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전반적인 극의 처음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부조리극의 첫 번째 특징, 순환적 구성이고요. 다 쓰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좀 쓰겠는데, 두 번째는 이 표현주의적 특성. 이게 좀 중요해요. 표현주의적 특성. 일단 무대 장치와 소도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무대 장치랑 소도구를 잘 활용하면은 상징성이 올라갈 거고,
방어법도 나오고 과장법도 나오고 현실 비판적인 요소도 나와요. 그리고 무의미한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무의미한 대사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순환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부조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극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도 검정색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쓸게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무대 의상이랑 분장 얘네들이 형상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주의적 특징이 있어요. 서사주의적 특징. 서로 다른 상황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고 여기서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저거 뭐예요? 한 무대에서 보여준다. 서로 다른 상황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고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쓰시고 등장인물 쪽으로 볼 건데 그 등장인물을 보면은 얘네 또 이름이 없죠. 스노우맨이랑 똑같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표성 뜰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소연아 이거 뭐 모르는 거 있어?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서술자가 없으니까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해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얘네 등장인물을 볼게요. 등장인물. 일단 등장인물 고유명사로 쓰지 않고 보통명사로 쓰죠.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 그래서 사회적 문제,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즉 개별화된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보편적 문제로 확대시킨다. 그래서 중년 교수는 일단 타성에 젖어서 반복된 삶을 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꿈과 이상이 있었지만 뭐 천사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못하는. 그리고 얘네 둘이 부부인데 유대감이 전혀 없어. 처의 역할도 또 중요한데 일단 교수와 자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근데 처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중성인데 뭐가 이중적이야? 남편은 착취를 하고요. 얘네들한테 착취를 당하죠. 하면서 당하는 입장.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장남과 장녀는
감독관이랑 천사는 실존 인물이 아니죠. 실제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관념적 인물이라고 할 거고. 감독관이 실제 인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랑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한다.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죠. 집안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쌓여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왜 자세하게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앞부분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소품들이랑 배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설의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뒷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배경들이 결국에는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보여주기 마련이니까. 원고지가 쌓여있다는 건 일이 많다는 거잖아. 원고지 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규격화된 삶을 눈으로 보여준 거고, 장난 속에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 같은 양박이 있고 쇠사슬을 두른 교수. 그럼 이 쇠사슬은 누가 봐도 억압이겠죠. 천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털어 돈을 가져가. 그러면 돈을 가져가는 행위를 왜 보여주겠어? 사실 거의 뭐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하지. 이걸 돈을 가져가는 건 뭐야? 남편을 착취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흔들어 깨우죠. 교수가 음악을 한 곡 틀라고 하자 똑같은 곡이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되는 게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거라는 거지. 저는 시끄러운 음악을 뭐 때문에 틀까? 자, 여기서 이름도 교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 유형화. 시끄러운 음악을 뭐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자, 반복되고 있는 거. 가족과의 단절. 교수와 가족.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요.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그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 대조적이죠. 반어 쓰였고요. 이 부분에서 외부 작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 연계해가지고 뭐 반어 고르세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교수의 인생은 그렇게 찬란하지 않으니까.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라는 말이로군.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런가 보죠. 그리고 신문지를 집어본다. 자,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원래 신문지의 목적이 뭐야? 데일리 뉴스 아니에요? 그날 뉴스. 그러면 원래 진짜 정상적인 신문이라면 매일이 달라야죠. 매일이 다른 게 그건 일 텐데 신문은 혼자 읽는다. 근데 읽어보셔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랑 그 밑에 부분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자, 신문은 혼자 읽는. 그리고 이런 건 다 지시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참 비가 많이 왔군. 어쩌고저쩌고. 자, 부조리 쭉쭉쭉쭉 내려가요. 개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 교수의 처지를 직접 드러내요. 그리고 노동만 하는 문제, 비정한 문제, 그리고 이거를 배금주의적 사고 반영 혹은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 반영. 뭐 집부처는 도망가 버리고 나의 이게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근데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반복되고 있죠. 계속 노래도 반복되고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처음에는 착취사라고 했었는데 이게 악마사. 그럼 뭐예요? 착취보다 더 악랄한 기업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계속
반복되는 게 키워드예요. 비정상, 근데 여기서 이게 비정상적이잖아. 비정상적인 게 반복이 되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 똑같은 일 또 있었잖아. 현실 파악 제대로 못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얘 시계가 좀 늦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줘라. 시계에 밥을 준다. 저 밥을 지을게요. 이거 일부러 이어지게끔 세팅한 거예요. 시계에 그러니까 동일시 시키고 있다는 거지. 시계와 교수 동일시 하게끔 하라고 그 관객들한테 동일시 하게끔 느끼라고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한 거예요. 즉 이거는 결국에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됐고 시각적으로 뭔가를 강요한다.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교수가 시계처럼 끝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 혼란스럽죠. 이거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는 기계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무의미하고요. 기계적이고 비판을 받아요. 자,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교류를 잘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4개뿐인가요? 나열하고 있죠. 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보세요. 아까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밥 좀 지을게요. 밥 먹었어. 어디서요? 언제요? 남편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 근데 남편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는 알아. 돈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4분인가요? 교수가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면서 무의미하죠.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뭐가 무의미해? 연구를 하는 거랑 관련이 없는 책만 읽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돈만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출근비도 사야 되고 또 이달에 아버님 생일 있잖아요. 굉장히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사용 내역을 잘 몰라. 정작 자기가 돈을 벌지만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그건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또 돈 냈던 것 같은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때는 어쩌고저쩌고. 교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 책임감만. 됐어. 아이 피곤해.
8시야 8시 늦게꼰 이거를 이제 원래 지금 8pm인데 8am으로 착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시간관념이 마비됐다라는 거예요. 마비가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한 거일 수도 있고 약간 정신 이상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과도한 업무로 조금 자기 거를 못 챙기는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 옷 갈아입어야지 철새를 졸라맨다. 구속, 중압감, 책임감, 철새. 이러한 심리를 철새라는 걸로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시각적이면서 구체화.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 강박.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잖아. 캄캄하지 않아. 이거는 캄캄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캄캄하잖아 이 얘기야.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어. 공부는 안 하세요. 돈을 벌기 위한 번역. 이거 이제 번역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아, 번역말이에요. 수타라는 거죠.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번역하라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 비인간적, 비정, 가족관계, 끊어지는 부분, 그리고 유대가 떨어지는 부분. 전번 모양 철새를 바꿔맨다. 퇴장.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해방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 뜨는 시간에는 미소를 지은 적이 없어. 일상에서 벗어나야 미소가 지어진다는 게 키워드예요. 눈 뜨는 시간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고 잠에 들어서야 일상에서 해방이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에 깨있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 얼굴에 처음으로 했고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이 부분 조명을 통한 장면의 2부 플랫폼방이 다시 나타난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장남. 명령조 이거 명령조 양말 하이 명령조 잠바 머플러 이러고 있는 부분 단어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어 위주, 명사 위주, 이기적이죠. 알았다는 듯이 순응한다.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엄마는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죠. 이 부분. 부모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 동시에 그냥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라고만 바라보고 있어요.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서 돈, 자식에 대한 책임, 명령, 유대 부족, 이게 유대가 부족한 현대사회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조금 작은 범위잖아. 얘네들끼리 유대가 부족한 거를 현대사회로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확장시켜서 보여준다. 플랫폼의 방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부분. 다른 공간임을.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일단 조명으로 공간을 전환하고 있으면서 결국에 일상의 반복성과 순환적 구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수에게 개인적 공간이 제공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9시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감독관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등장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현대사회의 압박감이자 부담감을 드러내는. 자,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외양 묘사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하끔. 그리고 회초리로 때려요. 1. 폭력적 착취. 2. 이거는 결국에 교수가 일하는 게 교수가 일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듯한 이미지. 3. 비논리적이죠. 부조리극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4. 개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독관이 원고 계속 이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노동이 반복된다는 거고, 여기서 허리 이 부분 많이 나오는 거. 어머나 그렇게 발가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철쇠.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이 부분 가족 간의 사랑이 물질적 이해관계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래요. 여기서 이중성. 본인도 착취받고요. 착취를 하기도 해요.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을 쭉 찢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익숙하다는 거지. 착취를 당한 게. 가로채더니 자루안을 쓸어 넣는다. 물질 만능주의.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좀만 참아봐. 2페이지만 하고 쉴게요. 600관, 900관,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진다. 이거 중요해. 조명으로 공간 전환하는 거.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얘네는 놀고 있지. 아빠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형적 가족의 구조. 부모는 속박을 하고 있고 자녀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 중요해요. 일하던 교수가 붓을 놓고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짓는다. 규격에서 벗어난 원고를 본 거야. 규격에서 벗어난 원고. 해방감을 느낀 거고요.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한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아, 원고지 말이요. 다 200짝 칸인데 얘는 190자밖에 없대. 그러면 200짝 칸이 결국에 나타내는 건 뭐냐면 현실을 얘기해요. 억압되어 있는. 근데 190칸은 틀에서 벗어난 거. 열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 건 탁 트이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주관적 인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뭘 보여주냐면 왜 200짝하는 답답하고 190짝하는 해방감을 느끼냐면 정상적 혹은 정상성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한다는 거야. 강조하려고 이렇게 190짝한, 그러니까 오류잖아. 그 인쇄 오류일 거 아니야. 인쇄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200짝 칸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상성에 집착해서 이런 조금 이상한 거, 이런 이제 190짝 칸의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지.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넘어갈게요.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정면을 바라본다. 이제 이때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조명기구. 그 다음에 투사되며 천사가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거. 천사가 왜 갑자기 나타났냐가 중요하거든요. 190자 원고지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고 천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 원고만 하느라 머릿속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잠깐의 해방감을 느껴서 천사가 근데 이상이잖아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그게 잠깐이라도 떠오를 그 틈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천사, 현실적 인물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바로 그래서 꿈과 희망. 그래, 바로 그거.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래, 아직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 옛 모습이야. 얘가 교수가 천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에 대한 정의.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이거 약간 좀 냉소적이죠? 냉소적인 태도. 즉, 왜? 결국에는 못 돌아가.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이제 교수는 얘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는 아니, 너가 나를 떠난 거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굉장히 대비되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이. 내 꿈을 도로 찾아줘. 생각할 힘을 주세요. 통 사고할 수 없습니다.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thinking. 이건 액시던트의 의미죠.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교수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 이 동음이어 활용해가지고 교수의 처지 나타낸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외부 지문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외부 지문 나오는 예시 그 봉산 탈춤에 양반 뭐 개다리 양반 무슨 양반 뭐 반반반 뭐 이렇게 동음이어 하는 거 있고요. 춘향전에 갈비 이게 먹는 갈비 플러스 여기 갈비 이거 갈비뼈 그 다음에 갈비도 있고 세방인지 남방인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 부분도 그래서 이거는 이미 사고가 났다 교수의 삶이 망가졌다는 거죠.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어. 그리고 이 함정은 자의로 그런 거는 아니고 타의로 이뤄진 거죠. 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을 주십시오. 내 꿈, 내 꿈.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면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자, 얘가 갑자기, 근데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 잘 그린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고는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감독관이 나타나서 천사가 사라진 거다. 2. 이거의 반대일 수도 있죠. 천사가 사라지자 감독관이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함께 할 수는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 지우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꿈은 사라지고 비참한 현실만 남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짧은 환상이 사라지고 가혹한 현실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고는 대체 언제 쓰는 거야? 하면서 이 소리에 교수는 정신을 차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그러면서 아침이 밝아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난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 부분 중요해요. 방백. 여기서 포인트는 왜 방백을 하냐? 방백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백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적 판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비판적 판단이 주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작가가 원하는 거는 교수한테 과몰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교수도 비판 대상이야.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 과몰입하면 안 돼. 그래서 장녀가 과몰입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몰입 방지 역할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제3자의 눈으로 비판적 의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는 연구하시다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단어죠. 그리고 이
돈을 버는 일만 하는 교수 또한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죠. 이 얘기는 결국에 또 아빠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만 하는 거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좋은 일 이것도 반어적 행동이에요. 진심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만 가족을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래 읽어다오. 장녀 해설자 역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죠? 똑같아요. 아까 필기했을 거랑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죠? 비정상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너 왼쪽에 있는 종이는 뭐야? 이거요? 하면서 이 부분. 교수는 바퀴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희극적인 상황. 약간 이거는 조건 반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웃픈 상황인 거죠. 이 얘기는 결국에 번역 일에 매몰된 것을 뜻하기도 해요. 다 왔다. 자,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영어 신문이에요.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기계적으로 반복. 반사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새 또 바꿔내고 있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아까 시간도 몰라. 오후 8시인데 오전 8시로 착각하고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죠? 그런 요일 감각 상실하고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여기 교수 퇴장 장남 등장. 그 다음에 세리처럼 이거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당연하다는 뜻이 귀가를 기다린다. 이윽고 처가 쭉 내려와서 얼굴을 여전히 무표정한 손을 번쩍 내민다. 이 부분 돈을 나누어 준다. 나가자마자 얘네들 그냥 바깥으로 나가죠. 경쾌 풍자적인 분위기. 그러면서 갑자기 감독관이 회초리로 철을 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남편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처에게도 주어진 압박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이 계속 반복될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연대 없고요. 정도 없죠. 약간 기이한 가족상의 모습이 드러나요. 가족들을 이제 돈으로만, 착취의 수단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실험적 기법. 자, 물질 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대두되는 50년대 말에 원고지는 부조리극은 이치에 맞지 않은 극작품이란 뜻으로 실험적이고 반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부정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점에서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실험적이면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적이면. 무대, 의상, 음악력과 소도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풍자, 해학.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거 동음이요 있는 부분. 이거 양반 사치스러운 거, 부도덕한 거.
그쵸.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죠? X.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